옛날 어느 조용한 고을에 청렴하기로 이름난 이조판서를 지낸 한 판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대갓집이라 불렀지요. 그에게는 금지옥엽 외동딸 여진 아씨가 있었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단정한 규수였고 글 읽는 소리는 은쟁반에 구슬 굴러가듯 맑았고 자수 놓는 손길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니 집안 사람들은 속으로 더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버님, 세상이 깜깜해요. 그날 이후 여진 아씨의 두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양에서 명성 높은 의원, 경상도에서 침 잘 놓는다는 의원, 무당과 도사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침을 놓고 탕약을 다리고 부적을 태워 물에 타먹이고 그러나 낫지 않습니다. 급기야 의원들끼리 다툼이 붙고 이것은 가나가 치솟은 병이요. 아니 왜다 심하여. 눈은 간과 통한다 하지 않았소. 허면 당신이 고쳐보시오. 대갓집 마당에서 고함이 오갑니다. 분수 높은 의원들이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하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혀를 찹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 아씨의 눈은 뜨이지 않습니다. 여진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어느 날 조용히 아버님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그날부터 대갓집은 초상집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말수적고 묵묵히 일하던 머슴. 이름하여 복칠. 그가 판서 앞에서 대감마님, 소인이 아시병을 고칠 방도가 있사옵니다. 판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이놈, 의원도 못 고친 병을 내가? 복칠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사옵니다. 20하루 동안 아시방에 혼자 들 것. 매일 산의 진미를 들릴 것. 밤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문을 열지 말 것. 집안이 술렁입니다. 저놈이 미쳤다. 아씨를 어찌하려는 게 아니냐. 그러나 딸의 목숨이 걸린 일. 판서는 이를 악물고 약조합니다. 고치지 못하면 곤장 100대다. 고치면 내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복칠은 방 안에 들어가 깊이 절을 올립니다. 다음날 아씨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약이 아니옵니다. 마음이옵니다. 그는 아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게 합니다. 여긴 창가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긴 화병입니다. 꽃향이 납니다. 눈 대신 다른 감각을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맛난 음식을 조금씩 먹이며 세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밤이 되면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하인들은 수군댑니다. 문을 열어야 하지 않소. 판서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쥡니다. 그러나 약조를 떠올리며 참습니다. 아씨의 비명이 터집니다. 판서가 달려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복칠의 목소리. 이제 들어오셔도 되옵니다. 문을 열자. 여진 아씨가 눈을 번쩍 뜨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보여요. 복칠은 조용히 고합니다. 아씨의 병은 눈병이 아니옵니다. 억눌린 울화였사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늘 양반과 귀수로만 살아야 했던 세월. 웃어도 크게 웃지 못하고 울어도 소리 내지 못했던 날들. 그 마음이 막혀 눈까지 막힌 것이었습니다. 20하루 동안 그는 이야기를 듣고 울게 하고 웃게 했습니다. 스스로 손을 찔러 피를 보이며 충격을 주었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판서는 약조를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복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씨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집안이 뒤집힙니다. 그러나 여진이 또렷이 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한 이는 저 사람입니다. 판서는 침묵 끝에 선언합니다. 오늘부로 면천하여 양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조심스레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은 달랐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머슴과 혼인했다는 소문은 칼날처럼 퍼졌습니다. 판서는 이 일을 어찌할까 매일매일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항상 보고 있던 여진아 씨는 결국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담을 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남의 끝자락 작은 포구에 젊은 부부가 산다는 소문이 돕니다. 사내는 침을 놓되 먼저 마음을 묻는 의원이었고 여인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진은 바다를 보며 칠이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는 아직도 가끔 아시라 부르면 여진은 웃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아내여.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한편 판서의 집은 고요해지고 딸이 남긴 쪽지. 아버님, 저는 이제 살고자 합니다. 그 한 줄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판서의 벼슬은 여전했으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정사를 논하다가도 문득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고 내가 딸을 몰랐구나. 그해 여름 남해안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침 잘 노는 의원을 찾다가 복칠이 불려갑니다. 그리고 조정에서 내려온 사신. 그 수장이 바로 판서였습니다. 병든 아이 곁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며 4년 만에 내가 살아있었느냐. 그 물음엔 분노도 안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여진이 걸어 나와 판서의 입술이 떨립니다. 보이는 것이냐? 예, 아버님. 이제는 잘 보입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리고 나를 원망하느냐? 원망도 했고 그러나 더 두려웠습니다. 아버님의 딸로만 살다가 저를 잃을까? 판서는 고개를 떨굽니다. 지켜주었느냐? 복칠이 서로 기대어 살았사옵니다. 그 한마디에 판서의 어깨가 무너집니다. 그때 작은 아이가 나와 어머니, 내 외조부시다. 판서는 아이의 눈을 봅니다. 맑고 또렷한 눈. 이 아이는 울지 않고 자라겠구나. 마음을 막지 않을 것이니. 새벽. 판서는 떠날 채비를 합니다. 분수를 어겼다 생각했으나 내가 더 큰 분수를 몰랐구나.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이니라. 지켜라. 여진에게는 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잡고 살아있어 다행이다. 그 한마디. 눈이 멀었던 것은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비 또한 자식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난 자리에서 누구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용서라기보다 인정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담을 넘던 두 사람은 도망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하루의 비책은 약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4년의 세월은 분노를 씻어내고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더 이상 분수 논쟁이 입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